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1월 첫째 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과 단신 5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로존 경제가 3분기에 예상을 깨고 12.7%나 성장하였지만은 그러나 새로운 경제 봉쇄 조치 시행으로 4분기에는 성장이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새로운 경제 봉쇄 조치를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을 5건이나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예전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늘 현재 상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3만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를 유발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유럽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각국의 새로운 경제 봉쇄 조치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신은 초대 제임스 본드 007 역할을 했던 션 코넬리 옹이 90세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유로존 GDP beats forecast for the third quarter, but new lockdowns threaten recovery. CNBC 뉴스 보시죠. 유로존 경제가 3분기 성장률이 12.7%에 달했습니다. 예상 9.4%보다 훨씬 좋았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11.8% 성장해서 급속 반등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제 성장이 확실하게 되돌았었는데요. 3분기 GDP가 18.2%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3.7%에서 크게 반등하였는데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4.3%입니다. 프랑스 경제의 4분기 전망을 보면요. 지난 금요일부터 2차 봉쇄 조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시 경제가 재차 악화될 전망입니다. 학자들은 더블 딥을 예상하는군요. 독일의 경우 3분기에 8.2% 성장하였는데요. 2분기에 마이너스 9.8%에서 역시 크게 반등한 것입니다. 4분기 전망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축소 성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ECB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19개 회원국의 경제 전망 수정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추가 지원 규모나 시기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르가드 ECB 총재는 1차 확산 때도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2차 확산 때도 다시 우리가 경기 부양 조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군요. 네, 참고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후 세계 주요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분기별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연속했기 때문에 리세션에 들어간 거죠. 그러나 3분기에 들어서는 대부분의 현재 발표된 국가들은 모두 전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리세션에서 탈피한 거죠. 이 통계표 열심히 만든 것이니까 여러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ECB hinted at more monetary stimulus. Analysts expect it to go all in. CNBC 뉴스 보시죠.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시사하였는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존 부양책의 기간을 연장하고 그 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팬데믹 이머전시 퍼체스 프로그램을 보면요. 규모는 1.35 trillion, 1조 3,500억 유로입니다. 대단하죠.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걸 늘린다는 거죠.
다음 달 정책회의에서 조기 시행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프랑스나 독일 등의 최근 지난주에 2차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할 수 있죠. 금리의 추가 인하 여부는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미상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 검토되고 있는 부양 조치로는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조건의 추가 완화입니다. 소기업 및 가계대출에 대한 재할인 금리를 우대하는 겁니다. 금년 초에 마이너스 1%인데 이를 더 우대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행기간도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양책은요, 공공부문 채권을 매입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섹터 펄처스 프로그램을 1,500억 유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시행기간도 올 연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정부 부문 채권 매입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이전부터 쭉 시행해 오고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아직 미상인데요. 현재 ECB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를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재할인 기준금리, 그 다음에 대출금리, 예금금리입니다. 재할인 기준금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인데 현재 0%이고요. 대출금리는 0.25%,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한 예금을 하면은 마이너스 0.5%.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도로 돈 맡긴 사람 은행이 도로 돈을 더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출을 권장하기 위한 거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11월 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자는 4,594만 2,902명으로서 지난주에 비해서 8.1%나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119만 2,644명으로 4.0% 증가했고요. 24시간 내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50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47만 3,311명입니다. 너무나 빠른 확산세에 전율이 느껴지는군요.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증가세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증가세가 지난주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봉쇄 조치가 지난주에 많이 시행되었고요. 프랑스, 스페인, 영국, 멕시코가 발병 순위가 상승하였습니다. 프랑스가 5위로, 스페인이 6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선거 유세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추가로 3만 명을 발병시켰다는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요, 10월 29일 탐파 플로리다 주에서의 유세 장면입니다. 모두 마스크도 쓰지 않고 거리도 빽빽하게 차 있죠. 노 마스크, 노 디스턴스입니다. 제 생각에 미국의 데캐트, 즉 대가리가 깨져도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걱정입니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즉 트럼프노믹스의 실패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감춰져 왔다가 오히려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급속 확산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패배하는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단신은 유럽에서의 록다운, 경제 봉쇄 조치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 확산되기 있기 때문인데요. 각국별로 보면은 우선 오스트리아가 11월 말까지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통행 금지 조치, 커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식당, 카페는 그냥 테이크 어웨이만 허용되고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포르투갈은 국토의 70%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업무와 학교 그리고 급한 심부름 외에는 집에 그냥 있으라고 stay at home이라고 요구를 했군요. 프랑스의 경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연속적으로 조치를 했는데요. 집회 금지 등 추가 제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리스 존슨 수상이 직접 발표하였는데요. 11월 5일부터 4주간 전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점과 식당, 체육관, 기타 요긴하지 않은 점포는 모두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단 학교는 지난번과 달리 봉쇄를 제외하였습니다. 네, 오른쪽 사진은 보리스 존슨 수상이 Stay at Home 명령을 직접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하단에 동그라미로 Hands, Face, Space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재미있군요. 손 씻고 얼굴에 마스크하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는 그거죠. 국민을 어린애 취급한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번째 단신은 초대 제임스 본드 역할을 했던 션 코넬리 옹이 90세로 사망했습니다. 1962년도부터 시작된 007 시리즈, 이게 벌써 60년입니다만은 아직도 아주 많이 보고 있죠. 그 주인공 세련되고 온화한 표정에 섹시하고 그리고 신출 기묘한 활동을 하는 영국 첩보원 역인데 아주 어렸을 때 많이 봤죠. 저는 이분이 마지막으로 역할을 했던 반지의 제왕에서 겐델프 역을 했는데 이게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입니다. 션 코넬리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빈민가에서 출생했는데요. 관을 세척하는 일, 우유 배달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보디빌딩을 취미로 했는데 이게 도움이 돼서 배우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전설로 올라간 거죠. 이분을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을 것으로 생각해서 한 단신으로 올렸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일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요. 우선 대통령 및 상원의원 선거가 내일 화요일 있고요. 그리고 현재 명백한 판세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페드 정책회의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 있고요. 결과는 수요일 날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조치는 없을 듯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금요일에 10월정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3분기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주요 상세 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S&P 500 500 지수 추이를 3개월간 추이를 붙였는데요. 표로 보시면은 3개월 전과 지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 오르내리 하다가 결국은 원위치로 돌아온 상황이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